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4.1에서 4.3까지. 그래가지고, 미국 이 고용 끝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침체되는 건 아니냐? 했는데, 야, 실업수당을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이게 증시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FOMC는 더 많은 고용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좀 지적한 다음에요. 우리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 잘 하겠다. 이렇게 어필한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근차근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냐? 다음번에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건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허리케인, 자연재, 요거 때문이 정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이 허리케인 이슈 같은 이런 게 없고 그냥 평탄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표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로 자연재해는 경기의 근본적인 부분이 타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를 좀 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싹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요. 자, 글로벌 투자은행 열고 다음 달부터 미국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확한 확률을 보자면 9월 달 이 FOMC에서는요. 이제 지금 현재가 5.5잖아요. 0%.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100%인데 25bp는 44%고요. 50bp 인하는 56%가 되겠습니다. 조금 좋을 것이냐, 많이 좋을 것이냐 그 차이인데 뭐가 됐든 좋다. 그리고 11월 달 FOMC에 대한 확률도 보게 되면은 지금 렉이 걸려서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예. 올해 연말까지 못해도 이제 25bp씩 한 번씩 인하할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인하해서 최대 10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돈이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연준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증시의 반등은 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19달러로 플러스 1.2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AI 관련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조금 아쉽다고요? 당장 아쉬울 뿐이지 미래가 아쉬운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주문이 워낙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는 TSMC 현재 공장 풀캐파 요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단가 곧 높인다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튕겨져 나온 물량을 현재 삼성이 이걸 가지고 오느냐 마느냐 이야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좋을 것이다. 이걸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출시되는 게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승자 독식에 대한 가능성 요게 이제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했을 때 이제 평가가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 요걸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누누이 말하지만 뭐다?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발전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환경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발전, 이거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환경 관련으로도 대출권,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테마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걸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엮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애플이 EU의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을 변경한다. 지금 외부 결제, 요거 이제 허용하게 된다.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지역들이 꽤 있었던 걸로 다른 이제 생태계들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연결되는 회사들 좀 돈 좀 벌지 않을까? 요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만 하더라도 게임 쪽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쭉 끌고 한번 가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NG에 대한 전 세계 사용량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선박도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메탄올보다도 LNG 쪽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의 점유율 1등은 어디다? 한국이다. 한국의 업체들 지금 계속 주가가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이상 그냥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슈퍼사이클 돌았고 심지어 이 영업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원가율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갖고 요것들도 이제 대장 한번 잡히면 계속 갈 수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면은 결국 주택 시장도 조금 더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 맞춰서 건설사들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몇 PF 글리스크 때문에 그들 우선으로 좀 살아나는데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9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싶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요 인적 분할 관련 이슈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요거는 얼추 그래도 마무리가 좀 되어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금감원장이 이제 어떻게든 주주들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이득 보거나 손해 보지 않게 잘 조절을 한다라는 스탠스로 이 뉴스에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사업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요거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두산 사업은 이 완벽 그 자체잖아요. 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체코 쪽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규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전이요. 체코 요구에 맞춰서 4년 정도 개발이 된 나름 사이즈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도 효율적인 원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 이외에 다른 수주전에서도 이 원전 괜찮다? 의견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갖고 원전은 일단 대형 쪽 아주 괜찮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시공을 하기에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원전 건설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는 모든 걸 다 혼자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번 달이었나요? 한국 와가지고 하청 얘기, 협력 얘기 요거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잘하면 두산이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나 두산은 한국의 주기기 독점 납품 업체다 보니까는 이게 제일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쪽이랑도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역시나 남을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이랑 세트로 계속해서 엮이는 게 무엇이다? 요즘에 이거랑 같은 그 포지션으로 ESS가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낮 시간에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다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산한 전력을. 근데 밤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럼 버려지잖아요. 그럼 뭘로 간에 좀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수소 아니면 ESS. 근데 이제 넘쳐나는 전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면 수소가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해외 판매도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증 사업이 뭐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아니다 보니까 기대는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격에 반영이 될지는 사람들 의구심을 가지면서 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소 엔진에 대한 얘기가 한국의 대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SMR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가스터빈은 최근에 또 중부 발전해서 되게 많이 일거리를 따왔잖아요. 일단 지금은 국내에서만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훌륭한 레퍼런스도 검증이 된다면 한국 굉장히 이 퀄리티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 잘하잖아요. 이번 원전처럼 해외 진출도 가속도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외 진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이상씩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 숫자가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원전이나 소형 원전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국가는 가스 발전량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두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게 되었는데 일단 지금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쁠 거 전혀 없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현재 위치의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두산은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항상 외국인을 봐야 된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근데 현재 어떻죠? 조금씩이나마 다시금 컴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했는데 여기서 빨간불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빨간불 안 되고 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러면 요거 있는 것만 하더라도 홀딩을 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보는 거예요. 아니, 돈 들어와서 올리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러 먼저 나서서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정리를 합니까? 큰 손, 그들의 움직임에 같이 좀 올라탑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관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속도가 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속도가 나기 위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부분은 어디냐면 연기금 그리고 금융, 보험, 은행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이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급등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보면 좋은 건 뭐다?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 둘 쪽에서 돈을 가하게 넣어주게 된다면 외국인이랑 비슷한 성질로 단기적으로 팡하고 튀어 오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요것 역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1선 돌파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기를 돌파한다고 끝이 아니라 21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돌파하느냐 여기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 21선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느려집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죠. 자, 어떻죠? 21선 돌파한다라고 해서 바로 끝이 아니라 60이나 120 이런 데서 계속 눌립니다. 근데 보통은 61선에서 많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요 타이밍에 이제 61선 돌파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추세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61선 위에 있으면 조금 길어지더라도 횡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위쪽 있죠.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때는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느려지지 않아요. 그대로 21선 위에서 꾸준하게 버티게 되면은 여기서 못 버텼다가 여기 버티고 61선까지 돌파했을 때 튕겨 올라가. 봐봐요. 여기도 61선 돌파 안 하니까 계속 눌리다가 여기 돌파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힘 들어오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된 자주 나온 패턴 중에 하나라고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2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다음에 6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위에 물려 있는 자리가 많은 여기 1차 목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61선 이렇게 돌파를 기다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 큰 흐름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는 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돌파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올리는 거라 보다 더 힘있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인스턴트, 여기는 약간 정식.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인적 분할 관련해서는 시끄러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금감 원장이 손대기 시작을 했다면 이거는 결국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채권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아주 긍정적이다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1순위에 그 다음 기관 보는 게 맞는데 기관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보기 위해선 토신과 사모펀드 여기가 좋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선 위에서 버티다가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121선 위에서 버티다가 돌파하느냐 요게 갈리게 될 텐데 121선이 조금 더 빠르고 이때 핵심 페어는 21선이고 241선 위에서 버티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좀 길어지는데 핵심 페어 61선 보시면 되고 짧은 만큼 힘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여기는 빠를 수 있고 여기는 느리지만 61선을 돌파했을 때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다. 이것만 이제 분류하셔가지고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쭉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 위쪽에서 제가 매도를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요 아래서부터 이제 전략 잡아가면서 끌고 가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거는 영상으로 찍을 테니 같이 저와 함께 끌고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다 이러한 흐름대로 이어진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잘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